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생 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 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현금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문을 연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20년 넘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마트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폐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울산 북구점에 이어 남구점을 포함한 전국 10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점포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한 겁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폐점 위기에 직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홈플러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입사를 했었거든. 내가 이 정년을 보냈을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들어온 입사인 1년차 그 젊은 우리 직원이 동료들이 언니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문 닫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인근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손님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소리 듣고 시민들이 굉장히 대부분이 다 그래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임차 점포는 68곳. 이 가운데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가 통보된 점포는 27곳에 달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해지권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폐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폐점 여부는 다음 달 10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폐점 위기의 고용 불안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로 현재 운영 중인 67개 점포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의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메리츠는 브릿지론을 검토하고 있으나 배임 우려 등을 고려한 확실한 이행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는 지난 10일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영업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개 점포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5월분 급여 역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67개 매장마저 끝내 모두 영업이 중단될 경우 더 이상 회생 절차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곧바로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채권액을 넘어서는 자산을 담보로 확보한 메리츠는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 입점주 피해, 지역 상권 위축 등 사회적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 부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메리츠 금융 관계자는 지난주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면서 배임 문제 등을 고려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행 보증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은 홈플러스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배임 논란을 피하고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MBK의 연대 보증 등 이행 보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만약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홈플러스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홈플러스가 이제 2주 14일 안에 2천억 원을 마련해야 그 즉시 항고를 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인수할 거냐,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하는 이슈예요. 서로 미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MBK 파트너스란 말이에요.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리츠는 채권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란 말이에요. 근데 담보권 행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둘 다 일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천억 정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걱정은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거든요. 네네.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일단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자체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알짜 점포는 이미 다 매각이 됐어요. 문제는. 그리고 인건비랑 임차료 부담도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경쟁 업체들도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LBO 방식, 다시 말하면은 MBK 파트너스가 이거 인수할 때 2015년도에 본인들 인수 가격이 7조 2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4조 정도 말고 3조 정도 말고 4조 정도는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빌린 돈의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다 홈플러스에다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L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런 방식의 사모펀드 인수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고 이게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위험은 전부 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사, 직원, 협력업체한테 다 떠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도 이익은 지금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사모펀드도 그렇고 사모펀드랑 금융회사가 이익만 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탈적 사모펀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법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게 개별 기업의 구조라고 보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사양 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환의 좀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20일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추가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고 간 배경으로 꼽히는 MBK의 사모펀드식 인수 운영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건 지난 3일. 절차를 되살리려면 즉시 한국 기간 안에 최소 2천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돈을 댈 주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도 추가 지원을 놓고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만 흘러가면서 MBK의 사모펀드식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차인 매수, LBO 방식이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4조 정도는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린 돈의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다 홈플러스에다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L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런 방식의 사모펀드 인수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고. MBK는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 점포 매각에 나섰습니다. 인수 이듬해 핵심 점포 5곳을 판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점포와 물류창고 28곳을 처분했습니다. 일부 점포는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홈플러스는 갑자기 건물주에서 세입자가 된 셈입니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실적을 보면 매출은 6조 원대 중후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933억 원이었지만 24년에는 영업손실이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외형은 버텼지만 빚과 이자, 임대료 부담 속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했고 경쟁 유통업체들은 물류와 온라인 채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재무 부담에 눌려 변화를 추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커머스의 투자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매출을 유지했음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서 소위 오랫동안 장기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단 한 차례의 배당도 받지 않았고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등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대출과 보증, 담보 제공 성격이어서 책임 있는 자본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작 회사를 살릴 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와 연결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임직원까지 1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의 생계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 유지를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데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